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읽어보자 한자 원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YCN 유림 방송에서 기획한 논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접근해서 한번 쉽게 이해를 해보자.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논어를 하면서도 논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야기거리들은 밑에 이제 해석이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그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집에서도 같이 공부하시지만 저를 통해서 논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글자들을 토대로 해서 한자를 좀 쉽게 익혀보자. 이제 이런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를 쉽게 많이 익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어를 넘어서 이제 논어, 맹자, 그다음에 대학, 중용,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노자, 장자 이런 것들도 좀 더 쉽게 글자를 많이 알고 풍부해지니까 쉽게 이제 접근이 되겠죠. 논어에는 이렇게 이제 그 화면에 지금 이렇게 이제 TV 화면에 보이시는가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학위로 시작해서 한 20편이 있습니다. 20편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긴 시간을 같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고 또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지 마시고 편안하게 천천히 뭐 혹시 모르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 반복해서 보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뭐 노트 정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펜 하나 정도만 준비하셔 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이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논어를 뭐 이제 논어를 이제 시작으로 하지만 논어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좀 사실 좀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건 나 옛날에 배웠어. 왕년에 내가 한 가닥 좀 했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복습하시는 걸로 하고 한자가 막연히 어려운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논어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한자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조자 원리가 있어요. 그 지을 조자 써서 조자 원리가 네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글자의 원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또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조자 원리와 두 가지의 운용 원리가 있어요. 그럼 총 여섯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섯 개가 됩니다. 그 여섯 개를 그러면 우리는 한자에서 뭐라고 부르냐? 육서법이라고 부릅니다. 육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육서. 여섯육의 글서. 또는 여섯육의 그 보이기에는 오르르자로 보이지만 오르르자가 경우에 따라서 학문적으로는 뜨르자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 뜻이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육서를 여러분들하고 먼저 기초를 좀 다지고 또 잘 아시는 분들은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서 논어 학위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서인데 그냥 저만 보시고 천천히 저랑 보시고 그냥 눈으로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섯 가지 글자 원리다. 그렇죠. 육서. 그죠? 여기 여섯 육자입니다.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글자가 옛날에는 원시적인 형태로 글자가 처음부터 한꺼번에 뭐 한자가 총 5만 자가 넘는다 그러죠. 근데 그걸 처음부터 막 글자가 막 만들어지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씩 만들어지다가 이만큼 세상이 다양화되고 역사가 발달되음에 따라서 글자가 많아진 거예요. 인간의 사고가 풍부해지고 또 여러 가지 설명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으로 시작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원리가 어떤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양상자 해서 이게 이제 모양상자죠. 예, 모양상자해서 그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렸다 해서 상형문자라고 그래요. 상형 요거를. 그래서 이제 이걸 상형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상형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 한자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만 자인데 예를 들어 총 틀어서 5만 자인데 그중에서 상형이라는 글자가 많습니까? 아니에요. 적어요. 그러나 이렇게 출발했다는 거. 그러면 이 글자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거냐?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동그라미에다가 점을 딱 찍었더니 뭐가 됐다?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해가 됐다. 해가. 그죠?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그 이렇게 된 것도 또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는 거. 그죠? 요게 이제 뭐가 됐다? 요게 이제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달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것들. 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다. 와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몇 산자라는 거. 그다음에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주르르륵 이제 흘러간다고 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천자. 그래서 해라는 뜻의 날일, 달이라는 뜻의 달월, 산이라는 뜻의 몇산, 그죠? 그다음에 흐르는 물, 개천이란 내가 아시죠? 네. 그래서 내천자. 그래서 여기서 일, 월, 산, 천. 이해가 금방 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가 상형입니다. 글자가 많습니까? 아니요, 많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초보적이고 또는 원시적이고 또 제일 오래된 문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그 6가지 중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4개의 조자 원리와 조자라는 것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2개의 그다음에 운영 원리가 있어요. 운영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총 6개라 그랬어요, 아까.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조자 원리의 첫 번째 상형을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겠냐 보면은,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걸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추상적이라고 그러죠. 추상적이죠. 그런 추상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지사라고 그래요. 지사. 그래서 지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요거는 지사라고 그러는데, 그럼 지사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일종의 이거는 이제 부호 또는 기호 같은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글자가 많습니까? 아니요, 많지가 않아요. 이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럼 첫 번째 상형, 두 번째 지사인데, 지사는 뭐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면 나의 기준을, 사물과 나에 대한 기준을 뭘로 보냐면 눈을 보는 거예요. 눈. 왜냐하면 내가 사물을 대할 때 뭐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죠? 눈이죠, 눈. 그렇죠. 그러면 제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봤을 때 눈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아래하. 눈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다. 윗상. 잠깐 볼게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것이 지사예요, 지사. 자, 그럼 그려볼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금방 우리가 이제 상형은 끝났고 지사를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그 지사를 하는데, 그러면 내 눈높이를 기준으로 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눈높이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수평선, 지평선 생각하듯이 눈높이를 그냥 그대로 쫙 그리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눈 위에 있는 거, 그죠? 그러면 눈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 눈을 기준으로 해서 눈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그래서 위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를 윗상자라고 하고, 그죠? 그다음에 눈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아래 하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있거나 또는 추상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할 때 그때 쓰는 문자를 지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가리켜서 또는 지적해서 이렇게 알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인데 요게 이제 가장 상형과 지사가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초보적인 단계. 그럼 글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할 글자가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옥편에 실려 있는, 자전에 실려 있는 글자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00자를 공부를 한다. 만약에 예를 들면 4,000자로 할까요? 그게 나누기가 좋으니까 4,000자로 공부를 한다 할 경우에 이런 글자들은 그냥 100자 정도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어딘가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지사까지는 이제 구분이 됐어. 그래서 상하, 좌우, 중 이런 것들은 이제 지사라고 그래요. 일, 월,
산천 이런 것들은 상형이라고. 그럼 세 번째가 또 있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그럼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는 그러면 뭐냐면 회의라 그랬어요. 회의. 그럼 회자가 모일 회자에다가 뜨의자가 되네요. 그죠? 예, 뜨의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일 회자니까 기존에 있는 글자를 하나, 둘, 셋 또는 대개는 두 개인데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모으는 거예요. 글자를 모아가지고 그럼 글자가 두 글자가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글자가 탄생됐겠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글자가 하나, 둘 모여서 하나, 둘, 셋 어떤 거는 모여서 새로운 글자로 탄생됐어. 탄생되는데 여기서 탄생된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글자들의 소리가 있는 걸, 음가가 있는 것들을 모아다가 그게 결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결합이 됐는데 전혀 엉뚱한 발음이 나오는 거야. 그걸 회의라 그래. 그러면 전혀 엉뚱한 거를 지금 제가 강사가 강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하고 다른 거하고 뭔가 비교할 만한 게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아셔야 돼. 회의 문자는 뭐라 그런다? 앞으로 회의 문자는 뭐라 그런다? 두 글자 이상이 만나서 다시 어떠한 글자가 탄생이 되는데 발음은 전혀 엉뚱하게 나온다.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혹시 이거 이런 게 있죠? 자, 이걸 내가 일부러 쓴 이유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나무목자예요. 예? 나무목자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도 이 나무목자 두 개를 쓸 때 똑같이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썼느냐?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나무목, 목이잖아요. 그죠? 목이 나왔는데 발음을 해보니까 림으로 나와, 림으로. 어떤 거? 수풀림.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이 뭐죠? 유림 방송이야. 그죠? 그러면 유림 방송은 어떤 거냐면 선비유자에다가 수풀림자를 쓰는데 선비가 숲속에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러면 뭐냐?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먼저 나왔네. 숲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 모일림자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풀림, 모일림. 그럼 나무목자하고 전혀 다른 소리가 나왔죠? 목 플러스 목이 전혀 다른 소리가 나서 또는 또 이런 거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인자, 이게 사람인자예요. 사람인자에다가 말씀언을 갖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사람인하고 사람인변하고 말씀언을 붙여서 뭐가 됐냐? 이거는 신자가 됐어요. 믿을 신자가.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그 한자가 모여서 어떤 새로운 한자가 됐는데 발음이 전혀 다른 것이 나왔을 때 이런 것을 회의라 그래. 회의요. 자, 여기까지는 이게 이해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육서 한자가 형성되는 6가지 원리 중에서 세 번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회의는 그러면 회의도 많으냐? 회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됐고 그럼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됐죠? 이제 중요하다 이런 표시가 되죠. 예. 그럼 어떻게 중요하냐?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논어가 다 끝나면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 4,000자 정도 수준은 아마 이렇게 섭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글자가. 그러면 적은 글자는 아닌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은 논어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4,000자 정도가 됐다. 논어를 끝나고 나니까 한 4,000자를 공부했다. 그랬을 때 이 네 번째 글자가 뭐냐면 형성자인데 이게 이제 형성자예요. 형성자인데 말 그대로 요거는 모양이고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소리다. 그러니까 두 글자 이상의 결합. 여기랑 똑같네요. 그죠? 두 글자 이상의 결합. 전혀 다른 발음. 회의. 이거는 똑같거나 뭐와 똑같거나 비슷한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모양과 소리인데. 그죠?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형성자야.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물강,
강강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요게 원래가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삼수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수변이면 이제 물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요즘 요게 요렇게 된 부분이 요 부분이 요런 뜻이에요. 물.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 부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거예요, 요거. 아, 기술과 기회를 나타내는 장인공자다 이거죠. 예. 기술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건 장인공자다. 그래서 이제 얘하고 물과 얘하고 만나서 뭐가 됐다 하면 이건 공이고 요거는 이제 삼수변인데 강 그렇게 변했죠. 강. 그래서 이제 강공 이렇게 이제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요런 류의 글자들이 비율이 아까 4천자로 따졌으면 80% 정도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4, 8, 2, 32, 3,200자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제가 이 강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제가 반복을 할 겁니다. 여기가 제일 글자 수가 많아요. 어휘가 굉장히 많이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글자를 배울 때 많이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 첫 번째 1번 상형, 2번 지사, 그다음에 3번 회의, 4번 형성자. 형성자 예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물강이 나왔으니까 또 뭐 대부분이니까 앞으로 이제 수시로 제가 이걸 지적할 건데 또 하나 있어요. 물이 뭐 얘만 있느냐? 이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도 이게 뜻이죠. 여기가 뜻이야. 물이야 물. 그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소리인데 이게 이제 요 소리가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오를까다 이제 뭐 그렇게 가짜로도 쓰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쓰인 게 아니고 하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거든요. 이것도 물인데 이런 거예요. 중국에는 대표적인 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양자강이고 또 하나가 황하예요. 그런데 양자강은 말 그대로 강이 이제 둘 다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에요. 길고 양자강은 가만히 이제 그 강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강 속에서 꿍 소리가 났대요. 옛날에.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을 써야 되는데 소리를 강에서 소리가 나네. 그래서 꿍 해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황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황하가 무슨 말이에요? 누를 황자 아니겠습니까? 왜? 하도 물이 흙탕물이니까. 그냥 누를 황자예요. 누를 황자가 그냥 하류로 내려올수록 그냥 바다처럼 넓어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흐르는데 여기에는 이제 안에서 걸리는 게 없으니까 흐를 때 어떤 소리가 나냐? 샤 하고 소리가 난대요. 물 흐르는 소리가. 강 가서 한번 보세요. 샤 하고 소리가 난대요. 물소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물강, 이거는 물하. 그래서 이렇게 뜻과 소리가 용례는 너무 많겠죠. 용례는 너무 많을 텐데 이제 이거는 수시로 제가 이제 지적을 할 거예요. 용례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여기까지를 뭐다? 조자 원리다. 조자라 그러죠. 조자. 그럼 조자가 뭐다? 요게 글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육서라는 것 중에서 지금 조자 원리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응용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거를 운용 원리라 그래요. 그 2가지. 첫 번째가 전주, 두 번째가 가차. 2가지가 있어요. 전주, 가차. 그래서 이제 전주 가차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 다섯 번째 전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금방 형성자 배웠죠. 형성자 여기 나왔네. 뜻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술에 차네. 그렇죠. 술에는 어때? 굴러가죠? 굴러간다고. 굴렀다고 한번. 그죠? 소리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오로지 전자.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글자가 지금 여기서 금방 배운 형성자가 여기 또 나왔어. 그죠? 그래서 굴렀습니다. 소리는 전이에요. 이게 전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주의사항 할 때 주자죠. 여기서 이제 물이 있는 걸로 봐서 아이고 이것도 또 전주네. 죄송합니다. 형성자네. 이것도 형성자야. 이것도 여기에 뜻이 있고 물 부을 주자. 그죠? 주입식 교육. 그죠? 이해되시죠? 주입식 교육. 그래서 그다음에 이건 발음이고 주자, 임금 주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주자는 원래는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물을 붓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어떤 말 뜻을 푼다 해서 글뜻 풀 주자입니다. 이게 글뜻을 푸는 주자. 낱말의 뜻을 푸는 주자. 그런 이런 주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주해 그러면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책마다. 요즘은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이걸로 통일이 됐지만 옛날에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이거 뜻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뜻이 다른 뜻으로 이제 자꾸 되니까 새로 뜻이라 만들자. 글뜻 풀 글자를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전주야. 그럼 전주에는 어떤 게 있느냐? 전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저기 논어에 나오면 이제 첫 번째 장에서 이제 나올 거고 또 한 번 반복을 해줄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글자인데 이걸 딱 보시면 이거 그죠? 변신을 이제 아주 막 하죠. 어떤 때는 악이고 어떤 때는 락이고 어떤 때는 요야.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원래가 이제 즐거울 락자예요. 그죠? 즐거울 락자. 즐거울 락인데 여러분들 학창 시절 보십시오. 야, 음악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음악 시간이다. 그때 또 악이야. 그죠? 야, 요즘에 이제 얘가 조금 별로 좀 안 좋더라도 지금 막 떠오르는 게 그래. 여러분들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더불어 같이 생활을 할 때, 근데 그 반려견들이 이제 늙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죽게 될 때, 그때 이제 고통 없이 죽으라고 주사를 놔서 죽을 때, 그럴 때 이제 안락사 할 때도 이제 이걸 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또 지금 이게 어떤 즐겁다고 할 때 이건 그 논어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미리 좀 얘기를 하면 벗이 이제 찾아와서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할 때도 이제 그 즐거울 때 요걸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여러분들은 이제 요것이 또 생소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사자성어로는 알고는 있는데 금방 이걸 연결을 못 하더라고. 여기서는 요산요수다. 그래서 이제 좋아할 요자입니다. 그때는 이게 좋아할 요자인데 뭐냐면 우직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현명한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뭐냐면 우직한 사람은 어떠한 신뢰나 그런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어떠한 산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산을 좋아한다 해서 요산이라고 하고, 또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처세를 앞뒤 꽉 막히게 그런 게 아니고 적절하게 물 흐르듯이 상선약수처럼 이렇게 처세를 부드럽게 하는 거를 좋아하지 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그럴 때는 또 요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산요수다. 그래서 군자와 현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요산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얘 글자 하나가 악으로도 됐다가 락으로도 됐다가 요로도 됐다가 글자가 세 글자로도 나왔죠. 이런 것들. 또는 또 여러분들 알아요. 또 하나 어떤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